2021년 지상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전문항 해설을 시작을 해볼게. 지상고등학교는 시험 문제가 어려운 편에 속하고 시험 범위도 폭이 넓어 경우의 수까지 포함이 돼서 총 21문항, 물론 수학상에 있는 내용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는 내용이야. 문제 난이도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녹화 시간을 좀 단축하려면 바로 해설을 시작해 볼게. 그리고 좀 짤막짤막하게 간단한 것들은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1번. 이거 뭐 흔히 나오는 함수 문제지. 근데 F1, G2, H3이 다 똑같다. 이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상수함수 1대1 항등함수 줬으니까 F1하고 F1, G2, H3인데 H3이 항등함수니까 이게 3이잖아. 그럼 F1도 3이고 또 F는 상수함수니까 F2하고 F3이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다 3이야. 근데 얘는 H1도 항등함수니까 1이고 H2도 변수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 결과적으로 G만 결정하면 돼. GX는 1, 2, 3, 1, 2, 3으로 갈 때 지금 G2가 얼마가 나왔어? 3이라는 이거를 알아냈잖아. 근데 여기 중간에 조건이 하나 더 있지. G1 더하기 G2가 2, G3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3이니까 이게 3이니까 이제 등식을 만족하려면 얘가 1일 때, 얘가 2면 등식이 만족이 되지. 근데 이게 만약에 3으로 간다. 그럼 3 더하기 3이 이쪽이 1로 가야 되니까 2가 되잖아. 이건 성립이 안 되지. 그러니까 G1은 1이고 G3이 2야.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F2는 얼마고? F2는 3이고 G3은 2이고 H1은 1이니까 문제의 답은 4가 나오겠네.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얘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문제지. 이거 개념원리 정도나 센 C단계에 있는 건가? 개념원리는 없나? 오케이. 어쨌든 2번 문제. 이거 2, 4, 6, 8 부분집합 15개, 공집합 빼고 15개지. 16개에서 하나 빠지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소를 XK라고 할 때 X1부터 X15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럼 가장 큰 원소가 8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야? 8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이 다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이지. 그러면 6이 되는 거는 8을 가지고 있지 않고 6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이니까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4가 최대가 되는 거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겠지. 8, 6 제거되고 4 속해 있고 그리고 또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니까. 그럼 2는 단독으로 하나밖에 없겠지. 그냥 2만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각각 최대값들의 합이야. 8이 되는 게 8개, 6이 되는 게 4개, 4가 되는 게 2개, 2가 되는 게 하나. 그럼 다 더해보면 이게 88, 64, 그 다음에 24, 8, 2니까 요게 10, 요게 88이니까 문제의 답은 98. 이렇게 해서 얼마? 1번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네.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 3번으로 넘어갈게. 3번 문제는 이거 뭐 명제인데 Q가 필요 조건이 돼야 된대. 그럼 Q의 범위는 나피의 범위는 마이너스 A하고 4인데 이거의 반대, 부정이니까 이쪽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이 크다, 4보다 크다. 이게 지금 나피야. 근데 얘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2분의 A보다 크다에 포함이 돼야 Q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같아도 돼. 완전히 일치가 돼도 상관은 없어. 근데 마이너스 1이 그러려면 이렇게 이걸 끌어안아야 되니까 2분의 A도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얘는 등호가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형식이 되려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지. 근데 같으면 거꾸로 나피 부분에 이게 등호가 있고 얘가 등호가 없으니까 포함이 안 돼. 그래서 같을 수가 없어. 이면서 또 얘도 2분의 A가 4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근데 얘는 같아도 상관이 없어. 얘네 둘 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지? 겹쳐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고 얘는 A가 8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A는 1보다 크면서 8보다 작거나 같다. 2부터 8까지 총 개수는 자연수 개수는 7개. 자, 4번으로 넘어갈게. 4번. 이건 뭐 내접하는 사각형 보이면 뭐 산술기하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그지? 여기다가 선생님이 설정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지금 루트 5니까 이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지금 넓이는 2A 곱하기 B잖아. 이게 지금 넓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야? 4번인데 이게 지금 5잖아. 그럼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이게 어떻게 돼? 2AB가 되니까 최대값은 5가 되는 거지. 근데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러니까 A제곱하고 B제곱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그럼 2A제곱이 5가 되는 거니까 A제곱은 얼마? 2분의 5니까 A가
루트 2분의 5야. B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둘레의 길이, 그 순간의 둘레의 길이 지금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는 최대가 5고 둘레의 길이는 이게 A가 몇 개? 4개. 그리고 B가 2마리. 결국 A, B가 같은 경우니까 그냥 6A라고 보면 되지. 그러면 6 곱하기 루트 2분의 5야. 이게 6 곱하기 2분의 루트 10이니까 정리를 하면 3루트 10이라는 답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 그래서 답은 2번, 4번도 해결을 했고 5번도 이게 뭐 여기 함수가 설정이 돼 있는데 지금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야. 근데 첫 번째 fk를 구해보면 이게 지금 3의 배수이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근데 그거에 대우명제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럼 이제 3의 배수가 아니면이니까 f1k에 들어가야 될 거는 3k-1이거나 3k-2야.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다 그 f에다 1을 대입할 거기 때문에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 선생님은 f1k를 3k-1로 보고 여기에 있는 f3k를 뭐라고 볼 거냐면 3k-2로 볼 거야. 그러면 f2k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n제곱은 이게 지금 n으로 설정이 된 거니까 n제곱은 이거의 제곱이지. 그러면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니까 3으로 묶어서 저 형태를 만들면 요 형태를 만들어 보면 여기가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그러니까 f2k는 뭐가 되는 거야? 3k제곱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도 n제곱, 이게 지금 n일 때 이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해보고 있는 건데 n제곱을 만들면 요거의 제곱이니까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잖아. 이것도 3으로 묶어서 형태를 만들면 여기가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까지 있고 더하기 1 이렇게 4가 이렇게 쪼개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f4k가 요 녀석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 지금 1씩 다 대입을 하면 f1k에 1 대입하면 2고 f2k에 1 대입하면 1이고 f3k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또 1이고 여기다가 또 1 대입하면 0이니까 다 더하면 답은 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 근데 이게 여기가 3k-2여도 되고 여기가 3k-1이어도 돼. 그러면 요것도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1을 대입할 거기 때문에 결과가 동일하다는 거야. 상관이 없어. 그 다음 6번. 자, 빠르게 전개를 해보자. 6번. 자, 이거는 뭐 집합 문제인데 명제 조건을 다 만들어 보면 첫 번째, 요거는 지금 not P 또는 not Q. 그럼 이거는 부정의 P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이거에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다? R이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지.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니까 이게 PQ가 있을 때 그거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에 R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놓자.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거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니까 대우명제로 바꾸면 거꾸로 Q가 어디에? P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니까 P 안에 Q가 일단은 있는 상황이야. 그지? 그리고 R은 나피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나피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얘는 조건이 왜 필요한 거지? PQ의 교집합은 Q인데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쳐도 되는데 이 조건 때문에 여기에는 있을 수 없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여백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지. 그지? 이게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되겠네.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PQ 교집합은 Q가 되는 게 맞지. 여기가 되는 게. 그 다음에 Q에서 R을 빼도 Q가 되는 게 맞고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P랑 R 합집합은 전체 집합? 아니지. 그 다음에 P랑 R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이거 뭐 그냥 바로 나오네. 6번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고 7번은 명제, 부정이 참인 거. 근데 이거 뭐 1번은 해보면 이거 부정을 만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반대부호로 이렇게 성립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x가 0일 때는 성립이 안 돼. 이게 반례에 해당이 되고 반례가 금방 나오고 이건 어떤 실수에 대해서 이게 부등호 방향의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완전 제곱식에다가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이것도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게 한 놈도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1, 2번은 그냥 바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4번도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의 부정, 이게 반대부호로 성립되는 거를 따져보면 이게 부호가 같을 때도 성립될 수가 없고 부호가 반대일 때도 성립될 수가 없고 0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성립하는 경우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1, 2, 4번은 그냥 빠르게 제거를 할 수 있고 3번하고 5번만 선생님이 봐볼게. 0이 아닌 어떤 실수의 부정은 0이 아닌 어떤 실수가 아니라 모든 실수.
이게 학생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0이 아닌의 부정은 0인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0이 아니라고 준 거는 여기에 분모에 0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제를 깐 거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여사건을 부정을 만들 때 전체 집합을 실수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거에 0이 아닌 어떤 실수의 부정을 만들면 0이 아닌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참인가? 부정을 만들었는데 이거 반례 없어? 이게 음수여도 x가 음수여도 당연히 성립이 안 되고 x가 1이어도 성립이 안 되지. 등호가 성립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 그럼 5번 부정을 만들면 어떤 양수 x라고 설정하는 이유는 이 루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양수 x에 대해서라고 설정을 한 거니까 이것도 부정을 만들면 모든 음수가 아니라 그냥 모든 양수가 되는 거야.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지금 이 부등식. 근데 얘를 풀어보면 이게 3x x분의 3 그리고 이쪽이 전개하면 2x x분의 1 그리고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넘겨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x분의 2야.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야. 루트 x 빼기 루트 x분의 2의 완전 제곱식. 근데 이게 부정으로 만들면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혀야 되니까 이건데 지금 그러니까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이게 완전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5번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넘어갈게. 8번. 이거 지금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 필충은 빼고 충분 조건인 것만 찾는 거야. 근데 기억은 보면 이거 A, B가 둘 다 뭐인 경우밖에 없어. 0인 경우밖에 없고 이쪽 오른쪽은 A, B가 같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0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포함이 되고 거꾸로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 맞지, 기억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고 개수 세는 거야, 지금. 충분 조건인 거 찾는 거니까. 니은도 바로 알 수가 있지. 이게 A, B가 0보다 크고 이쪽은 A가 양수일 때는 이것도 되지만 거꾸로 누가 더 클 수도 있어? B가 더 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포함이 되는데 이쪽으로는 또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얘도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그지?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봐볼까? 이게 지금 A제곱, B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은 무조건 성립이 되지. A가 B보다 큰 양수다. B도 양수인데. 그럼 제곱하면 당연히 커지잖아. 근데 반례 이쪽으로 성립하지 않는 반례만 이야기를 해보자.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그냥 얼마야? 1이야. 그럼 이쪽은 참이지. 하지만 이쪽은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맞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디귿은 A 플러스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B가 1보다 같다인데 이쪽으로는 성립되는 거 확인되지 않나? 이게 둘 다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없지. 이게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면 최소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무조건 성립이 돼. 이게 둘 중에 하나가 1보다 크거나 같지 않고 성립되는 경우 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포함이 된다는 거야. 근데 거꾸로는 반대의 예를 들 수가 있지. A가 예를 들어서 5야. 근데 B가 5는 너무 크다. A를 그냥 3 정도로만 잡아보자. 근데 아니다. B가 마이너스 5. 그럼 둘 중에 하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지? 이거 또는 이게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이 순서상도 이 오른쪽 부분에는 성립이 되잖아. 하지만 이쪽은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쪽으로는 성립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 조건이 맞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디귿도 충분 조건이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충분 조건이고 리을도 따져보면 리을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0인데 이거는 A 마이너스 B하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실수 AB에 대해서는 이게 0이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요거 반값의 제곱이니까 2분의 A의 제곱하고 2분의 A가 아니라 2분의 B 2분의 B의 제곱하고 4분의 3 B제곱 이렇게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커. 0이 될 때는 이야기가 다르네.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0이 되는 경우는 A, B가 언제? 0이 되는 경우가 있네. 그지? 맞지? 그러니까 00이어도 성립하는데 이쪽이 지금 A제곱이 B제곱하고 같은 거니까 A가 B랑 같거나 A가 마이너스 B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의 진리집합의 해는 A, B가 같거나 또는 A, B가 둘 다 0으로 같은 경우
0으로 같은 경우도 있는 거네. 근데 이 안에 어차피 포함이 돼 있으니까 A, B가 같기만 하면 성립이 된다. 그지? 둘 다 0이어도 당연히 성립이 되고. 그럼 A, B가 같은 거 여기 있고 둘 다 0인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니까 이쪽으로는 포함이 되고, 거꾸로 이게 반대 부호인 경우는 이쪽에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돼. 근데 미음은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모든 실수야. 근데 오른쪽 부분은 a, b가 0이 아니다도 이것도 동일한 의미 아닌가? 이쪽으로도 참이고 이쪽으로도 참이 되잖아. 그치? 이거 둘 다 0이 되면 0이 돼버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돼버리면. 잠깐. 이쪽은 적어도 아니지. 0이 아니려면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지,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의미니까 이거는 필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게 제거되고 몇 개? 4마리가 문제의 답이 된다. 자, 벌써 15분, 16분이 지나가고 있네. 9번. 이제 9번 보는데. 자, 그 다음에 9번. 이거는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 그냥 바로 루트 AB는 A 플러스 B가 4니까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루트 AB는 이게 4니까 여기가 얼마?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Y도 마찬가지야. X 플러스 Y가 16이니까 산술기하를 쓰면 2루트 XY. 루트 XY는 얼마?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루트 AB 플러스 루트 XY는 산술기하에 의해서 최대값이 10이다. 따라서 M1은 10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M2 최대값 찾을 때는 이거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사용하면 되지. A 플러스 B하고 여기가 X 플러스 Y 이렇게 놓으면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루트 A 루트 X 곱한 거, 루트 B 루트 Y 곱한 거에 완전 제곱보다 크거나 같지. 모든 실수 A, B, X, Y에 대해서. 근데 뭐 여기는 양수라는 조건도 있으니까 산술기하 적용이 가능한 거고 코시-슈바르츠도 적용이 가능하다. 근데 요 부분 이게 얼마고 4하고 16이니까 이게 64잖아. 그러니까 최대값 M2는 얼마? 8이 되겠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인데 그거는 안 물어봤고, 그러니까 10에서 8 빼면 문제의 답은 2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지. 이게 루트 A의 제곱이고 루트 B의 제곱이고 루트 X의 제곱이고 루트 Y의 제곱이라고 보면 이렇게 짝지어지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자, 10번 이거 집합 문제. 이거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문제지. 자,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최소 몇 명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요 바깥쪽 부분에 최소값 물어봤네. 그러면 요 교집합 부분하고 연관이 있어.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이제 x로 표현을 했을 때 x의 범위가 나오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일단 A고등학교 100명이니까 전체 집합은 100이야. 그리고 교집합. 자, 이거를 뭐 축구 이거를 써볼까? 여기를 축구, 농구, 야구라고 그냥 해보자. 그러면 축구랑 농구 교집합 부분을 보자. 두 개짜리 교집합이 여기가 17이니까 여기는 17 빼기 x로 준 거고, 농구랑 야구는 15니까 여기가 15 빼기 x라고 준 거야. 이 부분이 15에 해당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14니까 여기는 14 마이너스 x야.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17 마이너스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14 마이너스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15 마이너스 x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x는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17보다 작거나 같다, 15보다 작거나 같다,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교집합이지. 그러니까 일단 x의 최대값은 14가 되는 거고, 최소값을 구할 때는 요 부분, 요거 세 개 합친 거. 요거 세 개 합친 거는 31 마이너스 x인데 이게 54. 여기 축구가 총 54니까 5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54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보면, 이쪽 농구 쪽도 만들어 보면 32 마이너스 x인데 그게 얼마? 38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당연하지. x에 어떤 양수, 자연수가 들어가더라도 의미 아닌 정수가 들어가더라도 38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쪽에서 범위가 있을 거야. 29 마이너스 x. 야구는 몇 명이야? 25이니까 이게 2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려면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지금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그냥 이 세 개를 다 좋아하는 학생의 최소값, 최대값 물어봤으면 4랑 14가 문제의 답이었겠지. 근데 이 바깥쪽 부분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바깥쪽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 전체 집합. 전체 집합에서 100에서
합집합을 빼면 되는 거지.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개수를 빼면 이 바깥쪽, 이게 Y라고 했을 때 이게 Y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해? 얘는 각각의 합, 54, 38, 25 다 더하면 얼마지? 100에다가 13에 17, 117이고, 그리고 빼기, 요 놈들 17, 14, 31에다가 46 빼버리고 교집합 더한 게 바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동일하니까 Y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게 돼. 그러면 이거 빼면 마이너스 17, 거기다 46 더하면 얼마야 이거? 29인가? 29 마이너스 X네. Y가. 그러면 X가 최대일 때 최소가 되는 거니까 X가 14일 때, 그러니까 Y는 얼마? 최소 15가 되는 거고 최대 4일 때 25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문제의 답은 15가 되는 거야. 자, 10번도 해결이 됐고 11번으로 또 넘어가 보자. 11번. 이거는 뭐 이것도 그냥 개념원리 연습 문제 정도에 나오는 문제. 전체 집합, 자연수 집합이 n이야. 근데 n의 부분 집합 s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데 이 조건, 가조건이 문제지. 이거 36의 약수들만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근데 1이 들어가면 36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1과 36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2하고 11번인데 2하고 18은 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3하고 얼마? 3하고 12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4랑 9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근데 6은 단독으로 속해 있을 수 있지. 6이 들어가면 6이 들어간다. 성립이 되니까. 그지? 6만 들어가 있어도 돼. 근데 4만 들어갈 수는 없고 4하고 9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5 같은 거는 여기에 속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5가 속하게 되면 5분의 36도 속해야 되는데 5분의 36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속할 수가 없게 되잖아. 그러니까 만족을 못 시키니까 이거이면 이게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5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S의 원소로. 그러니까 36의 약수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두 개씩 짝이 지어져 있고 6만 단독으로 가능하다. 근데 원소의 개수가 5개래. S 집합에. 그러면 무조건 이거 하나짜리 6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두 쌍이 들어와야 되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S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니까 얘네들 합이 얼마야? 얘는 37이고 얘는 20이고 얘는 15고 얘는 13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큰 얘네 두 개가 들어와야 되겠지. 1하고 36하고 2하고 18. 그랬을 때 원소의 합의 최대값은 6, 37, 20 더하면 63이 최대값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 11번도 확인이 됐고 12번으로 넘어갈게. 12번은 그냥 집합 뭐 따지는 건데 기억은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합집합도 포함돼? 뭐 C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기억은 그냥 발레가 그냥 바로 보이는 것 같은데 A가 지금 B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C가 지금 어떻게 있을 수 있어? C가 그냥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A 합집합 C가 B에 포함이 돼? 성립이 안 되지. 이거는 안 되는 발레가 너무 많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따져보면 A도 B에 포함되어 있고 C도 포함되어 있으면 합집합에도 당연히 이건 뭐 벤 다이어그램을 안 그려봐도 참이겠다. 그지? A 안에 B랑 C가 어떻게든 뭐 이렇게 떨어져 있든 아니면 붙어 있든 뭐 이렇게 교집합이 있든 B랑 C가 다 들어있으니까 합집합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게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은 당연히 맞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디귿은 이거는 연산법칙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 근데 얘는 A로 분배 법칙을 거꾸로 적용을 해보면 A 합집합 B 아니다 교집합이다. A 교집합 B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뒤에 부분은 A 여집합으로 묶었을 때 합집합이 여기 있고 B 교집합 B의 여집합. 근데 이 부분이 뭐고 공집합이고 이게 전체 집합이잖아. 그러면 교집합하면 얘는 A가 되고 이 뒤에 거는 합집합하면 A의 여집합. 그래서 합쳐주면 전체 집합.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은 얘도 A 교집합 C 교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가로가 있었잖아. 근데 이걸 결합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먼저 적용을 하면 A 교집합은 내비두고 얘를 분배법칙으로 뜯어봐. C 교집합 B 그리고 합집합 C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뭐야? 이게 공집합이지. 이 부분이 공집합이 아닌 게 아니라 공집합인 거지. 그럼 합집합하면 그냥 A 교 C 교 B지. 근데 결합법칙이 뭐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을 적용하면 이게 그냥 A 교 B 교 C 똑같으니까 얘도 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 그래서 몇 개? 3개. 자, 13번. 13번 문제를 보면 이건 이제 함수 문제지. 13번은 x가 일단 0과 1의 패구간이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셋 중에 하나야. 유리수면 p분의 q, 서로소인 p분의 q꼴이면은 q분의 1로 하겠다, 함수값을. 무리수면 0이고 그냥 0이면 1이다. 그러면 기억부터 확인을 해보면 f10분의 6은 f10분의 6은 이게 10분의 6이 뭐야? 5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5분의 3이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1로 하겠다 이거지. q분의 1로 설정이 된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그냥 맞는 거지. 그지? 니은이 이제 좀 헷갈리게 나와 있는데 x 범위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 x, 스몰 x에 대해서 f1-x하고 fx는 동일하다. 이거를 이제 숫자를 어떤 걸 집어넣어도 대부분 성립한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느끼는 친구들은 바로 동그라미를 칠 텐데 근데 찜찜하잖아. 그래서 증명을 좀 해보면 지금 p분의 q야. p분의 q가 아니라 무리수일 때, x가 무리수일 때는 x가 무리수면 1-x도 무리수니까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0, 0이 돼서 성립이 된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x가 0일 때도 따져보면 0이 들어가면 f1하고 f0이 되는데 f0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고 f1은 1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1이니까 1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1분의 1 형태가 서로소이니까 1과 1이. 그래서 얘네 둘도 같다라는 게 성립이 되고, 이제 세 번째, x가 이제 유리수 p분의 q꼴일 때 f1-p분의 q가 이 부분이 뭐랑 똑같아야 돼? p분의 q가 아니라 q분의 p q분의 p 부분하고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지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한데 한번 따져보자. 이게 지금 여기가 p랑 q가 서로소잖아. 그럼 서로소면 이 부분은 이제 바꿔보면 f q분의 q-p인데 요거는 이제 서로소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q분의 1이 되지. 그지? 근데 얘도 q분의 1이 되는지, 이게 만약에 기하분수 서로소가 아닌 게 돼버리면 q-p하고 q가 서로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잖아. 이게 서로소이면은 문제의 답이 맞는 거고, 이게 서로소가 아니면 뭔가 다른 값이 나오니까 등호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근데 이 경우가 실제로 숫자를 대입해 보면 안 된다는 걸 알 수는 있지만, 이거를 증명하려면 이거 귀류법으로 이게 서로소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서로소가 아니다 그러면 q-p를 이게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q랑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러니까 k라는 무언가의 값이 이렇게 공유가 된다 라고 하면 얘를 ak라고 하고 얘를 bk라고 해보자. 이렇게 되면 서로소가 아닌 경우로 가정이 된 거지. 그렇게 놓으면 지금 p는 뭐가 돼? q가 bk니까 bk-p가 ak잖아. 그럼 p는 뭐가 되는 거야? b-a k가 되지. 이렇게 설정이 됐을 때, 그지? 그럼 봐. 처음에 PQ는 뭐라고 돼 있어? PQ는 서로소라고 가정을 하고, 서로소인 거였고, 그리고 얘네 둘이 서로소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는데, 봐. PQ가 뭐가 돼? 이게 서로소야? K가 공통이잖아. 그지? K가 1이 아닌 어떤 값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거에 모순이 발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네는 서로소가 아닌 게 아니라 무조건 서로소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기하분수니까 얘도 얼마가 나와? q분의 1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니은도 맞다. 기억도 맞고. 그 다음 디귿만 찾아보면 되는데 50분의 1이 되는 거는 20개다. 50분의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50분의 1, 50분의 2. 그러니까 2는 안 되지. 이거는 뭐가 되니까 25분의 1이 되니까 25분의 1의 함수값이 나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의 약수들에 해당되는 게 50의 약수가 아니라 50이랑 서로소인 거를 찾으면 돼. 그러니까 2의 배수가 25개가 있고 5의 배수가 10개가 있고 2와 5의 공배수가 10의 배수니까 5개가 있잖아. 그걸 빼주면 얘네들이 이제 공약수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50개에서 1부터 50에서 이거를 통째로 빼버리면 돼. 그럼 이게 몇 개야? 50에서 30을 빼는 거니까 총 20개가 존재한다는 게 맞게 되는 거지. 그지? 숫자를 가지고 직접 해봐도 돼. 어차피 50분의 1하고 100분의 2랑 같은데 100분의 2도 50분의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분의 1이 나오지 뭐. 근데 이 숫자는 50분의 1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 한 개로 세야지 두 개로 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수는 50분의 얼마를 따지면 되는데 그 중에
50하고 서로 소인 것들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2의 배수인 거랑 5의 배수인 거 그거 개수를 구해서 빼준 거야.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13번 해결이 됐고 14번하고 16번은 경우의 수 문제라 이거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 학교는 이제 좀 특이하게 시험 범위가 좀 폭이 넓어.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도 좀 포함이 돼 있어. 두 문제가. 그래서 14번, 16번도 뭐 있으니까 해설을 해볼게. 자, 특정 프로젝트에 지원한 5명의 위원 A, B, C, D, E가 있는데 얘네들이 작업할 수 있는 요일이 이렇게 지금 표와 같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중에 4명을 선발해서 서로 다른 요일에 배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 얘기야. 근데 지금 특징을 보면 D2는 금요일하고 토요일에만 일을 할 수 있고 얘네들은 월화수목에다가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뭐 E가 빠졌을 때 A, B, C, D가 됐을 때랑 또 5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아우, 근데 이거 5가지를 다 따져줘야 돼. 예를 들어서 A, B, C, D를 선택을 했을 때 그때도 경우가 몇 개가 나올까? 첫 번째 경우야 이게. 그러면 D는 뭐 아무데나 선택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고 D가 금요일, 토요일이든 아무데나 선택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A, B, C를 배치할 때 겹치지 않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아유, 이거 완전 노가다 문제네. A가 월요일이야. 그럼 B가 화요일일 때 C는 수요일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배치되거나 여기가 또 얘가 목요일일 때는 C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을 때는 C가 여기 있어도 되지. 이거 3가지가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일 때 이때는 B가 화요일이어도 되고 목요일이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C는 월요일일 수밖에 없네. 또 A가 수요일일 때 B가 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 이렇게 배치가 됐다. 그러면 C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도 없는 걸 X라고 쳐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6개가 만들어진 거고 마지막 A가 목요일일 때 이렇게 하나씩 다 따져야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A가 목요일일 때는 B는 무조건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 화요일에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C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8가지가 이게 8가지가 나오게 돼. 일단 8개를 구해놨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경우도 다 똑같아. 이번에 2가 빠질 때 8가지에다가 8가지가 끝이 아니라 이제 금토에는 D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8 곱하기 2에서 16가지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으면 되네. 얘는 그냥 자유로운 거니까 여기는 이제 D가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둘 중에 하나니까 2가지 곱해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면 이게 지금 뭐랑 똑같아? 이 경우도 똑같은 거 아니야? A, B, C, E인 경우도 D가 빠졌을 때도 이것도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16가지가 똑같이 나오겠네. 똑같은 구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해. 이거 이제 3가지를 또 따져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C가 빠졌다. 그러니까 A, B, D, E야. 그럼 이거는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 B만 월화수목에다가 배치하는 경우를 따지면 되니까 이거는 좀 더 편하겠네. 금토는 이제 이거는 경우가 쉽게 나오니까. 그럼 여기를 따져보자. A가 월요일이야. 그러면 지금 C가 빠지고 B만 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럼 B는 어디일 수 있어? 여기일 수도 있고, 그지? A가 월요일일 때 B가 어디일 수도 있어? 목요일일 수도 있지. 이 경우가 가능하고. 이번엔 A가 수요일일 때도 B는 여기 화요일에 있을 수도 있고, 목요일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A가 마지막 어디일 때? 목요일에 있을 때. B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화요일에 있을 수밖에 없네. 여기 2개만 작업이 가능한 날짜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5개가 있고, 그러니까 얘는 5 곱하기.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에는 이거를 어떻게 배치하면 돼? 둘 중에 하나 아니야? D를 금요일에다 배치하면 토요일은 2가 되는 거고, 거꾸로 2가 되면 D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2가지. 그럼 곱하기 2에서 몇 가지? 10가지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얘도 확정이 됐고, 그 다음 마지막은 아니고 4번째 A, C, D, E. 그럼 얘도 곱하기 2만 처리를 하면 되지. 얘는 그냥 곱하기 2로 처리가 되는 거고 월, 화, 수, 목
금, 토인데 여기는 이제 곱하기 2로 처리를 해버리면 되고 이쪽에 이제 배치되는 경우를 보면 여기도 A랑 C 가지고 A가 월요일일 때 C는 화요일일 수도 있고 수요일일 수도 있지.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A가 수요일일 때 그럼 C는 월요일일 수도 있고 화요일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목요일일 때는 뭐 다 되는 거야. A가 목요일일 때는 월요일일 수도 있고 화요일일 수도 있고 수요일일 수도 있는 거네. 그럼 몇 개야 이거? 7가지가 나온 거야? A가 월요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A가 월요일일 때 C는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가능한 거고 맞고, A가 수요일일 때는 월화 두 가지, 그 다음에 A가 목요일일 때는 다 되는 거잖아. B가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몇 개? 이게 지금 7개가 나왔지? 그럼 7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14가지가 되는 거네. 이렇게 찾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네. 5번째.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빠졌을 때? A가 빠졌을 때. B, C, D, E가 됐을 때. 그럼 월, 화, 수, 목. 이것도 곱하기 2로 처리를 하면 되지. 그지? D, E는 그냥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D, E거나 E, D거나. 금, 토에. 그러니까 이쪽만 따지면 돼. B, C를 가지고. 그럼 B가 화요일이다. 그럼 C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B가 어디 있을 때? 목요일일 때. 그때는 다 되네. 여기가 C일 수도 있고 여기가 C일 수도 있고 여기가 C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5 곱하기 2니까 얘도 10개. 그러면 얼마야? 12 2개, 14가 하나, 16이 2개. 그러니까 16 2개, 그리고 12 2개, 그리고 14가 한 마리. 그럼 답이 얼마지? 이게 32, 20, 14니까 답은 66 해서 3번이 답이네. 14번 해결을 했고, 혹시 답이 틀리다면 얘기를 꼭 해줘.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러면 꼭 얘기를 해줘. 선생님도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15번 넘어갈게. 집합에 부분 집합 중 어떤 원소도 다른 원소의 3배가 아닌 수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그러면 3배가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이 포함되면 3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3배인 숫자니까. 그러니까 3의 배수에 해당되는 뭔가의 3배를 한 3, 6, 9, 12, 15, 18, 21, 24, 27, 30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네. 그지? 근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알파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원소의 합이 베타야. 그 순서상을 구하라고. 그럼 이게 보기에 보면 21 또는 22 또는 23개가 최대값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다 제거가 되면 20개잖아. 이거 다 없으면은 서로 3배가 나올 수가 없겠지. 그지? 근데 뭔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집어넣지? 1, 2, 4 1, 2, 3 1, 2, 3, 4, 5에서 뒷부분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야 이게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될까? 3이 빠지면 이게 3을 빼버리면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9가 또 거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네.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에 배수가 1, 3, 3의 3배가 9지, 또 9의 3배가 27이잖아. 그럼 이 중에 여기에서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거는 1하고 9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거나 3하고 27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는 가능하지 않나? 이거 두 가지는 가능하지 않아? 그지? 1, 3은 동시에 들어갈 수 없고 3, 9도 동시에 들어갈 수 없고 9, 27도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1, 9랑 3, 27은 가능하지. 그지? 그리고 이런 비슷한 거를 보면 2하고 6하고 18하고 요거의 3배는 이제 오버가 되니까 여기서도 2, 6은 동시에 들어갈 수 없지만 2하고 18은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네. 이게 이제 원소의 개수를 20개 이상으로 20개를 초과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네. 그 다음에 3, 6 이거는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러면 4, 12, 36?
42는 어때? 얘는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빠져야 되겠지 뭐.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 최대치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지? 1, 2. 만약에 이거를 선택하고 이거를 선택했다. 그럼 1, 2 얼마야? 3은 들어가면 안 되지? 1, 2, 9 1, 2, 4, 5 6 안 되고 7, 8, 9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네.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몇 마리가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야? 3의 배수가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두 마리가 추가될 수 있는 거네. 이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두 마리가 추가된 거니까 22개가 된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은 23개가 아니라 22개까지 가능한 거네. 근데 그 순간에 원소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네. 그럼 19가 속해 있는 게 더 작은가? 3, 27이 속해 있는 게 더 작은가를 보면 19가 속해 있는 게 더 작은 거잖아, 무조건. 그지? 그러니까 제거되는 걸 보면 1, 9랑 18이 속해 있는 거니까 이거 두 개가 빠진 거지. 그러니까 제거된 8개만 보면 3, 6, 12, 15, 21, 24, 27, 30. 요 놈들이 빠진 나머지 22개일 때 가능하다 이 얘기네. 그걸 좀 써볼까? 1, 9까지 총 22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거는 어떤 수의 3배를 해도 여기에 속해 있나 봐. 여기 1의 3배 3 없지, 2의 3배 6 없지, 이거 12 없지, 5의 3배 15 없지, 3의 배수가 다 지워졌으니까 7의 3의 배수 7의 3배 한 것도 21이 없고 8도 24가 없고 9도 27이 없고 이것도 30이 없고 얘네 뒷부분은 33, 39 다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총 몇 마리? 이거 8마리 빠진 거니까 22개. 알파가 22고 이때 이거의 합을 구한다. 그러면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합 어떻게 구하지? 1부터 30까지의 합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구할 수 있나? 1부터 30까지의 합을? 그러니까 이게 시험 범위가 이 문제는 좀 시그마를 알아야 돼. 수원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이거를 계산하기가 편하지. 아니면 이거를 노가다로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1부터 어디까지의 합? 30까지의 합에서 지금 이거 3, 6, 12 해서 요거 8개를 더한 거를 빼준 게 문제의 답이야. 그럼 1부터 30까지의 합은 어떻게 찾냐면 이 첫 번째 거랑 끝에 거 1하고 30 더하고 그리고 이거 개수가 30개니까 30을 더하고 2로 나누면 돼. 이거는 일단 이거는 범위를 벗어났어. 수열의 합을 좀 알아야 돼. 시그마 K, K는 1부터 30까지. 이게 2분의 30 곱하기 31이거든.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 그러니까 15 곱하기 31, 465 빼기 방금 계산을 한 게 1부터 10까지 합에 55에다 3 곱해야 되니까 165 빼기 9랑 18 더한 거를 빼줘야 되지 2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300에서 더하기 27이니까 327이 되는 거네. 이게 327. 그래서 22,327이 문제의 답이다. 해서 2번에 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노가다스럽다 라고 해야 되는 건가? 6번. 얘도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A부터 J까지 10개의 영역에 색을 칠해서 구분을 하는데 N개의 색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PN이라고 할 때 P4. 그러니까 4개의 색을 쓸 수 있는 거지. 빠르게 써놓고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출발을 해버릴까? 여기에 배치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그럼 여기에 배치할 수 있는 건 3가지. 그럼 여기에 배치할 수 있는 것도 3가지.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배치하는 거를 따져보면 얘는 여기 하나가 결정돼 있으니까 3, 2, 2 이렇게 해서 왼쪽은 다 끝났고 여기도 결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아까 이쪽 배치할 수 있는 게 여기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해가지고 배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4 더하기 2에서 6이었지. 그럼 이걸로 처리를 해보면 지금 이게 6이니까 6으로 바꿔보면 3 곱하기 2잖아. 그럼 3이 몇 마리? 5마리. 2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결과가 똑같이 나오네. 이거 한 방에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 그지? 이걸 2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는데 선생님이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2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 그냥 한 방에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다. 자, 16번도 해결이 됐고. 야, 지금 4문제 푸는데 30분 걸렸어. 설명하는데. 17번. 17번 문제는 선생님이 결과만 빠르게 이야기를 해줄게.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여기가 V자 형태로 1 있는 위치에서 V자 형태로 여기랑 2랑 여기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얼마만큼? 0에서 3까지니까 여기가 한 칸 더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거를 밑으로 한 칸 내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2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요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 위치로 여기가 2, 여기가 3 해서 이렇게 여기 지나고 요렇게 아니다 여기 지나는 게 맞나 틀리나 안 지나는 건가? 2 대입하면 얼마 나와? 2 대입하면 1 나오는 거 맞잖아. 3 대입하면 3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가 선생님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에이 그냥 0 대입해. 0 대입하면 1 여기 지나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여기 지나고 2 대입하면 1 3 대입하면 얼마야? 3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네. 그러니까 요렇게 한 섹터가 나왔어. 이게 0에서 3까지 그림이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치를 바꿔보면 fx는 fx 플러스 3 마이너스 2잖아. 아니면 x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fx는 fx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러니까 얘가 fx를 3만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해도 원래 fx랑 동일한 거니까 요게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이동해도 똑같다는 거야. 그럼 여기 좌표가 어디가 돼? 여기 4, 5, 6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위로 2칸 올린 거니까 여기가 유점이 되고 얘는 어차피 똑같아지지 않나? 여기 위로 2칸, 오른쪽으로 3칸 여기 연결되지. 5일 때가 여기 6일 때는 요게 또 위로 2칸 올라갔으니까 5 위치로 이렇게 요 라인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네. 그럼 요 왼쪽도 똑같고 이해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 2칸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2칸 밑으로 내리면 얼마가 되는 거지? 헷갈려. 마이너스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요렇게 이어 붙이면 이렇게 되네. 이어 붙이면 여기가 정확히 여기에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 더 붙여볼게. 여기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이게 정확히 여기 최저점이 마이너스 5가 나와. 언제? 마이너스 5일 때. 요 포인트가 중요한 거거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서 2칸 올라간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지금 마이너스 5야. 자, 근데 이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림을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려놨는데 문제에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 gx가 fx랑 gx랑 서로 같을 때 gx가 항등함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gx는 이 x가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를 선택하는 거야. 왜냐하면 fx 자체가 항등함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fx랑 동일한데 그놈들만 가지고 항등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fx 중에 fx 이 그림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y는 x랑 만나는 점, y는 x랑 만나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 돼.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고 여기가 3,3이기 때문에 지금 y는 x랑 만나는 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원점하고 여기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뒷부분은 만나는 점이 없어. 이 뒷부분을 그려도 여기에서 또 이렇게 뭐 V자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요 밑이라고, 밑에서 끝난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도 V자 형태를 그렸을 때 이게 안 만나.
이 뒷부분은.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야.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5개 가지고 얘네들만 항등함수가 되는 거지. 이 원소들만. 다른 점들은 항등함수가 될 수가 없어. 4,1 이 점이 포함되면 걔는 항등함수가 아니니까. 4 대입하면 4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gx는 요 5개의 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함수여야 된다. 그지? 이해돼?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 x는 얘네 5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32개에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몇 개? 31 해서 1번이 답이야. 자, 생각을 해보시고 자 18번으로 넘어갈게. 이제 4문제 남았는데 18, 19, 20, 21 4문제 남았는데 와, 이 뒷부분 후반부만 설명하는데 1시간 가까이가 걸리네. 18번은 이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다. 근데 여기 말뜻이 A, B, C, D의 순서상을 모두 구하는 게 아니라 A, B, C, D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 뜻이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A, B, C, D가 있고 B의 원소는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인데 크기 순서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교집합이 CD가 돼야 된대. 그럼 생각을 해봐. A에 지금 A, B, C, D가 있고 B에는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이 있는데 얘네 둘이 교집합이 2마리가 생겨야 된대. 그러면 이게 어떤 놈이 CD랑 같아야 되네. 이 중에 CD가 교집합이래잖아. 그럼 이 중에 이 CD랑 C의 제곱이랑 D제곱이랑 같을 수가 없지. 이게 자연수인데 CD는 1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놈 두 놈하고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C가 A제곱하고 같아야 되는 거고 아니다. 맞지? D가 뭐랑 B의 제곱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야. D가. 그럼 이거 2개를 만족시키면서 CD 합이 얼마야? CD 합이 지금 25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25가 나와야 되지. 이 순서쌍은 뭐밖에 없어. 이거 피타고라스 수 3, 4, 5 아니야?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5.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되고 3이 돼야 되고 가장 작은 수. 그리고 B가 4가 돼야 되고 그럼 C는 뭐가 되는 거야? A제곱이니까 9가 되고 D는 B의 제곱 16이 되는 거지. 이게 순서쌍이지 뭐. 그지?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다. 18번은 그냥 됐고 19번 20, 21이 있는데 20번 설명하는 게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 19번은 이거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 이게 무슨 함수가 되도록 첫 번째 문제는 이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함수가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의 최소값과 그 순간의 N값을 구하라. 근데 지금 A보다 크거나 같은 건 2차 함수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얘는 꼭지점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B 사용하면 3일 때 그럼 3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9, 18, 마이너스 7이니까 2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 이 점이 꼭지점이면서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뒤집혀 있는 이런 2차 함수인 거지. 그지? 근데 이 왼쪽 부분이 선택이 되면 돼? 안 돼? 1대1이 일단 될 수 없으니까 이 왼쪽 부분은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오른쪽만 살려놓고 이 중에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A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고 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 두 번째 직선은 M으로 묶어보면 x-1 플러스 14니까 1,14를 무조건 지나는 1,14가 한 이 정도만 있다라고 해보자. 이 상황에서 2개가 연결이 돼야 1대1 대응이 되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지? 그럼 여기에서 그냥 직선을 그어서 만약에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A가 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합쳐지면 1대1 대응이 된다. 이 얘기지. 근데 A에 뭘 구하라고 그랬어? 최소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첫 번째 문제는. 그럼 A는 가장 낮은 지점이 여기까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이렇게 되고 요 2차 함수가 다 설득이 됐을 때. 이게 A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A는 얼마? 1번의 답은 A는 최소값은 3이고 그 순간에 N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지금 3,2를 지나야 되니까 3 대입하면 3M 빼기 M 플러스 14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2M이 마이너스 12 M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네. 이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이게 뭐가 되게끔 M이 최대가 되게끔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을 만들더라도 요게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지금 여기에다 선을 그으면 이게 음수잖아. 음수는 날카로운 것보다 완만한 게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만하게 그을 수 있는 최선은 여기 접하게 여기서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접하는 이 점이 모일 때
A가 될 때 M 값이 최대가 되겠지. 이거보다는 이게 더 크지. 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에 A 값과 M 값을 구하게 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문제의 답은 그럼 접한다. 아이고, 이것도 판별식 써야 되네. 접한다 써야지 뭐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하고 mx 마이너스 m 플러스 14 판별식이 0이다. 그럼 한쪽으로 몰아주면 x제곱 m 마이너스 6 x에 마이너스 m 플러스 21이야. 이게 0이다. m 마이너스 6의 제곱 빼기 판별식을 쓰면 4x니까 플러스 4m 마이너스 84? 뭐 이러냐? 이거를 풀어보면 m제곱 마이너스 12m이니까 마이너스 8m 36 플러스 36에서 빼버리면 얼마야? 36 붙여버리면 48인가? 마이너스 48? 맞나? 맞네. 그러면 12, 4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네. n값은 12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쪽이 나오지. 이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접하는 게 기울기가 양수, 여기가 음수니까 음수인 거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가 접하는 순간에 m값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m값은 얼마고 마이너스 4고 그 순간에 a값은 m이 마이너스 4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니까 x 마이너스 5의 완전 제곱. 그러니까 접하는 접점은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얘가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두 번째 문제의 답은 얼마? 두 번째 문제의 답은 A가 얼마고 5고 M값은 마이너스 4다 해서 두 개 다 확인이 됐네. 1번 문제. 자, 이 명제가 이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N값의 범위하고 여기 참이 되는 걸 구하래.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에 제시되어 있는 명제가 참인 거를 설정을 할 때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게 사실은 이건 좀 편하거든. 그 이유가 넘겨보면 알 수가 있어. 대우 명제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이거 2면 거꾸로 이렇게 되잖아.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더 쉬워져.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이게 참이 되려면 이게 거꾸로 돼 있을 때보다 이렇게 처음에 제시되어 있는 것보다 대우로 바꿨을 때 이걸 좌우 위치를 바꿨을 때 이게 음수이면 이게 참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이게 음수일 때 얘가 뭐가 돼야 돼? 참이 되려면 0보다 큰 게 되려면 얘가 무조건 양수가 되면 되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여기도 등호가 없어. 대우 명제로 바꿀 때. 이게 부등호 방향의 반대로 바뀌어야 되지. 요렇게. 그럼 얘가 음수가 될 때 얘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을 때 이거일 때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이 0보다 크다. 이게 만족이 되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근해 분리가 사용이 돼. 부등식이 이 범위에서 얘가 참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범위가 어디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어디랑 어디? 마이너스 1과 2야. 인수분해가 됐을 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니까. 그지? 그럼 이 범위가 이 범위일 때 이게 참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이면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이 0보다 크다. 이게 참이 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범위에서 이게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과 2 부분에서 이게 양의 함수값이 나오려면 두 가지 그림이 있을 수가 있지.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면 이렇게 되면 그림이, 그지? 0보다 큰 부분이 성립이 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때는 그냥 떠 있는 거니까 항상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무조건 양수가 나오잖아. 아니다. 이게 이 그림이 아니구나. 여기가 이거 또는 이렇게 되는 경우구나. 여기 마이너스 1, 2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 그리고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떠야 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가지만 따져주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성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답을 구해야 되는데 얘를 해보면 일단 얘는 축이 어디 있어야 돼?
축이 마이너스 2분의 m인데 그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판별식은 m제곱 마이너스 4의 m인데 이게 0보다 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또 여기 경계에서의 부호 마이너스 1일 때 이거를 fx라고 뒀을 때 f 마이너스 1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같아도 상관이 없나? 축은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을 수는 없고 그지? 근이 이렇게 되려면 그리고 함수값은 같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더라도 어차피 포함이 되니까 같아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n값의 범위는 얘는 일단 0하고 4의 바깥쪽이고 얘는 풀면 m이 뭐보다 2보다 크다고 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이거는 무조건 성립이 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m 플러스 m이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무조건 성립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따질 필요가 없어 이거는. 그럼 요거 두 가지만 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m이 2보다 크고 m이 그러니까 0하고 4의 바깥쪽이면서 2보다 크다니까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조건은 뭐가 되는 거야? m이 4보다 크다. 요거가 이제 답이 되는 거야. 그지? 요거에다가 또 두 번째 경우, 요 경우도 찾아주면 돼. 요 경우도. 얘는 축이 마이너스 2분의 m이 2보다 커야 되는 거고 2일 때 함수값 4 플러스 2m 플러스 m이니까 3m.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판별식 요거.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리고 m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0하고 4의 바깥쪽이면서 그리고 마이너스 4보다 작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셋이 동시에 겹치는 부분이 이거는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그림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 하나만 나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4m이 0보다 작은 거니까 n값이 0에서 4는 무조건 다 성립이 되지. 그러니까 이거 합집합, 요거 합집합, 그 다음에 마지막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 0이면 m이 0일 때랑 m이 4일 때인데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m이 0이면 여기가 x제곱이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얘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다 돼. 이쪽이 다 되는 거고 얘는 m이 4면 여기가 마이너스 2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언제야?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그지? 이게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0은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m이 0은 안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과 2가 여기서 여기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얘는 0이 빠졌으니까 안 되는 거고 요 사이니까. 그래서 요 놈까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번의 답은 어디랑 m이 0하고 4 사이 여기도 되는 거고 그리고 4보다 큰 거 이쪽도 되는 거고 4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 연결이 돼 버렸으니까 m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게 1번의 답이 된다. m이 0보다 크다가 1번의 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의 답은 얘는 여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따져주면 돼. 두 번째 거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2면 이 두 개짜리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참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려면 얘도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일 때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도 0보다 어떤 게 나와야 돼? 크거나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이면 이거다 라는 게 성립이 돼야 참이 될 거야. 그러면 얘도 그냥 풀면 되지. 얘가 범위가 어딘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이 부분이 무조건 성립이 돼야 되지. 그러면 얘는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2의 바깥쪽 부분에서 이게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떠 있어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이 되는 거고 이런 그림도 가능한 거고 또 어떤 그림도 가능해? 근이 존재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근이 존재할 때는 그때는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래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수가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양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떠 있는 형태니까 항상 양수가 나오니까 참이 되겠지. 그지? 이 범위에서도 얘가 무조건 양수가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로 일단은 나누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아,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등호가 여기 있어도 되네. 이렇게 붙어 있어도 실수 전범위가 돼버리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따질게. 그럼 얘는 그냥 m제곱 아까 계산을 해둔 게 있으니까 이게 어디야? 0에서 4까지가 무조건 된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m이 0보다 작거나 또는 m이 4보다 클 때는 이 조건, 근해 분리를 또 만족을 시켜야 돼. 그러면 얘는 축이 마이너스 2분의 m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같을 수는 없지. 축이 여기 있으면서 근이 두 개를 갖는다. 그러면 이게 벗어나 버리니까 등호는 붙이면 안 돼. 그 다음에 f-1도. 근데 f-1은 무조건 양수가 나오니까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무조건 성립이 돼버리니까 이건 따질 필요 없고 f2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 같아도 상관이 없지. 얘도 등호가 있고 얘도 등호가 있고 얘도 등호가 있기 때문에 같아져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거를 따져보면은 얘는 n값이 얼마랑 2보다 작은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얘는 아까 이게 4 플러스 3m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m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 놈 세 놈을 결정을 해보면 얘는 일단 얘는 헷갈리니까 얘는 일단 답으로 나온 거고 거기에다가 이거 세 개 교집합한 거 이거 세 개 교집합한 거를 따져줘야 돼.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자. 0하고 4의 바깥쪽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의 오른쪽 크거나 같은 거 그 다음에 2하고 어디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이쪽에 있고 2가 이쪽에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어딘지 알 수가 있지. 여기지. 그러니까 어디가 나온 거야? 또 하나가 나온 게 x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아이고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해서 요것도 답이 된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쳐주면 최종 답은 뭐가 되는 거야? m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여기 참이 되기 위한 조건. 해서 n값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선생님은 이렇게 두 개의 답이 나왔는데 혹시 선생님이 뭔가 등호 처리나 뭐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선생님이 뭔가 단단히 또 착각을 하거나 이게 좀 헷갈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한 두 번 정도 풀어봤을 때도 똑같이 답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지만 혹시나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싶으면 댓글을 달아서 얘기를 해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 근데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맞았어. 이게 똑같은 답이 나왔어. 확인을 한번 몇 번씩 했던 문제니까 혹시 이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 그 다음에 21번 마지막 문제인데 얘는 집합 뭐 함수 문제지만 사실은 경우의 수 선생님이 함수의 개수 영상도 함수의 개수 다양한 이제 문제 유형도 선생님이 33문항짜리 예전에 문제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심어놨었고 근데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야. 자, x가 지금 a, b, c, d, 2가 있고 y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는 거야. x에서 y로 가는데 조건은 이거야. 서로 다른 임의의 세 원소 x1, x2, x3에 대해서 함수값의 절대값의 합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 함수값의 종류가 얘가 함수값의 절대값의 종류가 fxk의 절대값의 종류가 첫 번째 경우 그냥 2가 한 놈, 2가 나오는 게 한 놈이 있고 1이 나오는 게 한 놈이 있고 나머지가 다 0이 나오는 경우 그지? 2를 포함할 때는 이런 구성이어야 돼. 그러니까 2를 포함할 때 얘는 2를
제외할 때 2가 안 나올 경우는 fxk가 절대값이 구성이 2가 안 나오는 경우는 그냥 2를 제외한 경우. 오케이? 그러면 얘가 2가 아니다 그러면 뭐 111이든 100이든 110이든 그지? 다 성립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도 성립이 되고 이 경우도 성립이 된다. 이건 딱 3이 돼서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근데 2가 두 마리가 있으면 돼, 안 돼? 절대값이. 함수값의 절대값이 두 마리가 있으면 오버되니까 안 되지. 그지? 1이 하나 더 있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크게 분류를 이렇게 나눈 거야. 이 경우하고 2를 제외한 경우하고. 근데 밑에 경우는 답이 금방 나오지. 답이 금방 나와. 이게 좀 얇으니까. 왜? 지금 A도 B, C, D, E가 있는데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게 2를 제외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과 1 쪽으로만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A가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 B가 갈 수 있는 것도 3개, C도 3개, D도 3개, E도 3개. 그래서 3의 5제곱으로 243이 그냥 바로 나오게 되니까 어느 곳으로 가도 상관이 없지. 이게 1로 가든 1로 가든 1로 가든 어차피 절대값의 합은 어떤 3개를 골라도 3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지? 근데 이 경우도 어떤 3개를 골라도 이게 0, 0, 0이기 때문에 이거 3개를 골라도 3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3개 골라도 3보다 작거나 같지. 어떻게 골라도. 그지? 그러니까 2가 해당되는 게 한 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절대값이. 그럼 이거 경우의 수는 A, B, C, D, E 중에 함수값의 절대값이 2가 되는 거를 골라줘야 되잖아. 그게 5가지. 그 다음에 또 나머지 4개 중에서도 한 놈이 절대값이 1이 돼야 되니까 골라야 되지. 그러니까 4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다 뭐가 되게 만들면 돼. 0이 되게 만들면 됐지.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2랑 1로 갔어. 근데 절대값이 2잖아. 그러니까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2가지 경우가 있고 얘도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2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주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얘는 80개.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 답은 몇 개? 323. 선생님이 찾은 답은 요놈이야.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정답을 몰라서 이견이 있으면 그리고 답이 틀렸다고 생각이 된다면 댓글을 달아줘.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판단이 됐어. 이거 2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지. 2가지 형태밖에 없어. 그지? 절대값에 대한 부분이. 이걸 뿔마 2로 처리한 거는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처리를 한 거고. 해서 경우의 수 문제, 이 함수의 개수 문제 해서 21번도 해결을 했다. 선생님이 시간이 총 1시간 반? 1시간 반 조금 안 걸린 것 같은데 편집을 해서 좀 시간을 좀 좁혀 보도록 할게.